네, 안녕하십니까. 핵심 중소기업 관련 법령 유튜브 특강 포인트로 정리하는 기본 강의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거 끝나면 2월달 중에 제가 뒤에 넣어드린 부록을 통해서 그 법령 특강을 한번 하고 또 시험 직전에는 그 원포인트 강의 한번 쑥 해서 이렇게 3번 제가 강의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순환 3번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강의 요거를 편하게 보시려면 구독을 해 두시면 강의를 바로바로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알림이 가니까 해두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뭐 동영상 같은 거를 뭐 영리를 목적으로 무슨 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는 없을 테니까 그냥 요거 강의만 제가 올릴 거니까 구독을 해 두셔도 무슨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드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편하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또 앞으로 강의 또 계속 할 거니까.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153페이지입니다.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숫자를 또 살짝 바꿨습니다. 29세 이하가 아니라 34세 이하입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2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인력지원 기본계획은 5년이다. 기본계획들의 그 수립 그 시기들 정리를 쭉 한번 해 두셔야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3번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고 중간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 하여야 하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거짓 부정 플러스 폐업까지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4번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합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말한다. 여기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닙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빠져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포인트로 따로 정리를 안 해드린 거니까 좀 눈여겨보시고요. 5번 정부가 인력 지원 사업을 할 때 우대하는 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맞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사로 시작을 하시면 1월 1일자로 등록증이 나오니까 그러면 보통 처음 이제 컨설팅 사업을 하시는 게 처음 접하기 쉽고 이런 게 비즈니스 클리닉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리닉 사업 보면 그 기업들 자부담금 보셔도 제조업 기업이 더 적습니다. 다른 기업보다 그런 거는 이제 기준은 매년 바뀌긴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비즈니스 클리닉 관련해서도 제가 뭐 필요하면 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6번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뭐 노력하여야 한다. 뭐 맞겠죠. 네, 맞는 지문입니다. 7번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한다. 네, 맞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8번 정부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할 때 소기업을 우대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소기업들을 우대를 합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56페이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것도 4문제가 나오는 법이고 저희가 공부해야 될 마지막 법입니다.
목적이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좋은 목적이죠. 경제 환경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업종들이 사형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미래를 좀 대비해서 그런 부서들도 따로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처를 좀 잘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런 목적이죠. 자, 157페이지 포인트 1번부터 보겠습니다. 포인트 1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마다 수립 시행을 해야 한다. 2년마다 수립 시행을 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본문들은 각자 읽어보셔도 되고,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포함되는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2014년도에 기출이 한번 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자, 다음에 사항이 포함된다 하고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1번부터 4번에는 사업전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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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 그리고 5번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5번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해 두시고, 5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 규모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업전환이 들어가고 5번만 이렇다. 이걸 알고 계시면 2014년도 기출문제는 가볍게 푸실 수 있으십니다. 적용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2014년도 기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번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전환 나와 있고, 2번 중소기업 사업전환 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사업전환 나왔고, 3번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도 사업전환, 4번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사업전환 나왔고, 자, 5번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사업전환도 없고, 요거는 5번은 저희가 앞서 했던 인력법 인력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번 가볍게 골라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 문제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번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 규모에 관한 사항, 요거는 사업전환이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 2번입니다. 포인트 2번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 이건 본문을 읽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다. 만든 센터가 아니라 이제 기존 조직들을 지정해서 만든 그런 센터다. 근데 요거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1번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어야 된다. 2번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 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 내용에 사업 전환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 정관에 요게 규정이 돼 있죠. 거기에 이제 사업 전환에 관한 업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3번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뭐 다른 거 하는데 뭐 다른 뭐 회계팀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면 안 되고 그것만 전담해서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4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전문 인력 3명 이상. 뭐 어떤 전문 인력이냐. 가번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 전환과 관련된 기획 분석 평가 또는 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번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사업 전환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번, 다번은 이제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가 또 밑에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인데 크게 보면 정보 제공, 컨설팅, 인수합병, 유유설비 유통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 뒤에 포인트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문자를 따서 외운다거나 뭐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3년도 기출문제 그 바로 밑에 나와 있는 2013년도 기출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사업 전환이 들어간다라는 이것만 가지고는 앞서 저희가 그 봤던 촉진 계획은 문제가 그렇게 풀렸는데 요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읽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적용 문제 1번 답은 1번인데요. 1번 사업 전환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법정 관리에 관한 사항. 법정 관리 이거는 저희가 눈에 안 익으니까 골라낼 수는 있는데 사업 전환이란 단어를 넣음으로써 그 약간 오답률을 조금 높이려는 그런 출제자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원 업무를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전부 다 외워라. 뭐 저는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스타일 아시니까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도 했다. 사업 전환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포인트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3번 사업전환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자 2년마다 해야 합니다. 2년마다 해야 하고 그 밑에 파란 글씨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 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앞서 저희가 봤던 2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사업전환 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도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무슨 암기를 크게 한다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넣어드리긴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 4번 교재 160페이지입니다. 사업 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전환에 관한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자, 1번 사업 전환의 필요성, 2번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3번 사업 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번 사업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조정과 능력 개발, 5번 사업 전환에 필요한 지원과 그 조달 계획, 6번 사업 전환으로 달성하는 매출액 등 목표 수준. 이거는 단어 하나를 꼼꼼하게 다 외우시기보다는 스토리텔링으로 기억을 하시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환 잘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 전환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나는 이 사업을 전환을 해야겠다. 기존에 하던 업종보다는 새롭게 이 업종으로 진출해야겠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사업 전환을 하려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 전환의 필요성이 나오겠죠. 그럼 사업 전환 필요성, 그러면은 어떤 업종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어떤 업종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게 2번입니다. 그럼 3번,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사업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이 업종으로 진출을 할 건데, 전환을 할 건데, 그 전환하는 동안에 기간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것들이 다음 나와야겠죠. 그게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사업 전환을 하는 데 따라서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 게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을 한다거나 기존 근로자를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을 또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떤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게 4번이고 5번 사업 전환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돈이 듭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재원과 그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5번입니다. 6번은 그 사업 전환을 함으로써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액 등을 달성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목표가 나와야겠죠. 내가 뭐 목표도 없이 갑자기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냥 이거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사업 전환 계획을 내면 승인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스토리텔링식으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력도 실무 경력도 있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저보다 좀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하시면 쫙쫙쫙쫙 뽑아져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요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포인트 5번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제가 교재에 크게 5가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정보 제공, 컨설팅, 인수합병, 유유설비 뭐 이런 것들 지원센터 업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조금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는 게 요 부분입니다. 크게 5가지인데, 정보 제공, 컨설팅, 인수합병 등의 지원, 유유설비, 유통지원, 입지지원,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전부 다 넣어드린 이유는 관련 내용들이 섞여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다 넣어놨습니다. 다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정보 제공부터 보시면 본문들은 각자 읽어보시고, 저는 할 수 있는 사업들 숫자가 붙어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제공은 1번부터 3번까지인데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정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정보란 단어가 들어가고, 컨설팅 지원도 마찬가지로 컨설팅이란 단어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등의 지원에서도 인수합병이란 단어가 전부 들어갑니다. 자, 4번이라기보다는 이제 4번째 162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유유설비의 유통지원에서도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유유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5번도 아니죠. 5번째 입지지원도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끝에 보시면 입주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입지가 아니라 입주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보시면 유유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전부 유유설비가 들어갔고, 5번 보시면 답은 5번인데 자금의 융자주선과 인수합병의 연계지원 아니죠. 이건 인수합병이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쪽 보시면 유유설비의 유통지원에서 3번 보십시오. 3번 유유설비의 집적과 판매를 위한 입지지원. 자, 입지지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유설비에 입지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입지지원 관련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입지지원에는 도리어 이제 입주란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2017년도 기출문제처럼 입지지원에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해놓고, 이 1번부터 4번까지 입주 넣어놓고, 3번에 유유설비 유통지원에 관련 사업 중에 3번 유유설비의 집적과 판매를 위한 입지지원, 이걸 딱 넣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그럴듯해 보이니까 입지지원인데, 입지지원이란 단어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3번 보면 굉장히 그 출제에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163페이지에 포인트 6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6번 사업전환 절차의 원활화.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계획 승인 기업은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숫자들이 이 163페이지 보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음에 볼
적용 문제에는 숫자 넣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해야 한다. 뭐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1과 6에 이렇게 가로를 쳐두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묶어가지고 보기를 구성해서 빈칸 넣기, 빈칸에 숫자 넣기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란 글씨로 전부 다 넣어드린 그 주식교환 특례 이 부분에 숫자들을 유념을 하시면서 파란 글씨 위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주식교환 계약서 포함사항, 이게 또 2014년도에 기출됐던 그 내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요것들을 주식교환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요것들을 묻는 문제가 2014년도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보시면 그 문제 제가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고 요런 것들도 나왔었다. 그리고 주식교환과 주식교환 특례는 숫자를 바꿔서 낼 수도 있고 가로 숫자에다가 빈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빈칸 넣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숫자들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 7번 합병 절차 간소화입니다. 합병 절차 간소화. 여기를 가지고 2015년도에 그 빈칸에 숫자 넣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적용 문제 2015년도 기출 문제. 이것도 숫자를 그냥 암기하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 합병 절차 간소화에 관해서도 이것도 제가 파란 글씨로 다 넣어드렸고 파란 글씨 위주로 숫자를 암기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문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를 바꿔서 보기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2015년도처럼 이렇게 숫자 부분에 가로를 쳐서 빈칸 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각자 정리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다음 수업은 이제 기본 강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까지 풀어야 되겠죠. 자, 166페이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OX 체크리스트 읽겠습니다. 1번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합병에 관한 다른 의견 낼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러니까 1주 이내에 보내야 하는데 그 의견을 낼 것을 기간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낼 것을 그 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서 다른 의견을 내라. 10일 동안 의견을 낼 기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요 숫자들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시라고 체크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2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를 2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합니다.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3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승인기업의 그 계획의 중단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중단사항, 변경사항 모두 문서로 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뭐 구두로 할 수 관해서 이렇게 뭐 구두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뭐 특히나 이런 중단, 변경 이런 중요한 경우에는 없겠죠. 자, 4번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숫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5번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 주식의 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좀 간소화하게 할 수 있다. 이건데 이건 틀린 지문이고 100분의 50입니다. 이것도 숫자 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6번 승인기업이 휴업으로 3개월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업전환계획은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전환 계획을 내놓고 사업계획 승인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는데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가 됩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이것도 6개월이라는 거 숫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7번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전환계획을 주요 내용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하고 통지해야 한다. 이 부분 보시라고 제가 넣어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소 기업 관련 법령 포인트 강의, 기본 강의들은 모두 끝냈습니다. 참 제가 했던 강의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낸 책이고 그리고 무료로 전부 다 유튜브에다가 누구든지 보실 수 있도록 강의를 올리는 거니까 모쪼록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혹시 이 기본 강의까지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월 달에는 그 뒤에 뒷부분 보시면 제가 부록으로 법령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법령도 한번 보면서 저희가 했던 포인트 부분 위주로 빠르게 읽고 한번 넘어가는 그런 2회독 강의, 두 번째 회독 강의가 한번 2월 달에 한번 올려드릴 거고, 물론 이제 포인트 강의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해드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포인트 강의를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또 올리시면서 제가 또 법령 부분에서 포인트에는 못 넣었지만 법령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한 번씩 이렇게 찍어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시험 직전에는 제가 한 번에 전부 모든 범위를 보실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강의를 또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또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까지만 들으실 분들은 이제 올해 꼭 시험을 합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본 강의만 들으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계속 이 법령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시험 보시기 전까지는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반복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음 강의들을 올리는 거지 무슨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독학을 하는 게 나는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중간 정도 했을 때 그 두 문자들 따드린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 암기 특강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나머지 절반 부분에 대해서 암기 특강 올리고 그 다음에 법령 특강 올리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포인트 파이널 특강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다음 제가 암기 특강 나머지 절반 부분에 대한 암기 특강 이걸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